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리고 선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민주적 참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정치적인 권리를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며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들이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는 건데요. 이때 자유롭게 투표를 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평등한 기회를 가질 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의 지배와 법치주의라고 하죠. 인권 존중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수의 의사가 존중되지만 소수의 권리도 보호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민주주의는 단순히 선거를 통해 이루어지는 정치적 절차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의 공정성, 평등, 자유, 그리고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인 가치의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저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권리는 직접 투표와 국민 참여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그게 침범당했거나 부정선거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주주의에서는 직접 투표와 국민의 참여는 정말 핵심적인 권리입니다. 만약에 부정선거나 투표 침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것은 엄청난 문제입니다. 우리의 주권이 침해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거를 감시할 수 있는 투명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선거 과정에서의 감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인데요. 문제 발생 시에는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또한 전자 투표 시스템이나 투표지 검증 등의 양쪽 간의 검증 방법을 통해서 선거 결과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여론을 형성해서 사회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미디어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공론화하고 정부에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핵심의 원칙 중에 하나는 권리와 책임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에게는 선거의 중요성과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선거했으니까 나는 결과만 보면 돼 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대로 개표가 되는지, 카운팅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던진 그 표가 내가 원하는 그 정치인에게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를 꼭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부정선거가 어딨어. 요즘 시대에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부정선거는 선진국이거나 그렇지 않거나 여러 나라에서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문제들이 많이 얘기가 됐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개표기가 문제가 많은 개표기로 정말 악명을 떨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선거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고 적극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문제는 국제사회에서도 정말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에서 정말 많은 어떤 개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국제기구나 다른 국가들 간의 협력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국제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처 방안을 통해서 부정선거를 해결하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에 사전투표에서 특히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사전투표를 하면 그 투표지를 가지고 보관하는 장소까지 가야 하는데요. 그 보관하는 장소까지 가는데 바꿔치기를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보관하는 장소에 CCTV가 없어서 그 부분이 맹점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죠. 투표 용지의 그램수가 다르다거나 똑같은 투표지를 사용했을 텐데요. 용지가 다르게 생겼다거나 도장이 아니라 이미 인쇄가 되어 있는 그런 투표지도 나왔고요. 그리고 배춧잎 투표지라고 해서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분명히 선거를 할 때는 멀쩡한 투표지를 넣었을 텐데 그게 아무리 중간에 가운데서 뭐 눌리고
찢기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정말 수백 장의 종이가 똑같은 부분에 모서리 부분이 찍힘 현상이 발견이 됐다거나 아니면 선거를 하게 되면 꼭 접어서 넣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이 접힌 부분이 없이 너무 깔끔하게 완전히 펼쳐져 있는 상태로 그렇게 발견이 된 것이 몇 권이 된다거나 관리자가 도장을 찍게 되어 있는데요. 그 도장이 정말 일장기라고 하죠. 뭉개져서 그냥 동그란 원, 빨간색 원이 도장이 아니라 그런 색 원이 찍혀 있는 경우가 1000장이 넘게 발견이 됐다고 해요.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그 투표용지 함에 들어가게 됐는지 우리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면 그 결과는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오염된 겁니다. 그러면 후보자가 만약에 나는 이것을 용납할 수 없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거나 참관했던 국민이 이의를 제기했다거나 그랬을 때 선관위는 6개월 이내에 그것을 오픈해서 투명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점검할 때 여러 가지 검증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나 취약하게 우리나라는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다. 오히려 전자개표를 하면서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전투표에서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면 그로 인해서 부정선거나 투표의 신뢰성에 관련된 우려가 너무 심하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인 직접 투표에 침해를 당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 주권이 침탈당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노해야 해요. 국민들이 화가 나야 됩니다. 왜 우리가 투표한 것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가에 대한 증명하라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증명하지 못하도록 막는다거나 언론들이 이야기를 안 해준다거나 부정선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마치 찌질하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버리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대만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을 해서 지금은 직접 선거지에서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개표까지 완료하는 그런 선거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프랑스나 영국이나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부정선거에 대한 의문들을 제기를 너무나 많이 당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것들에 대해서 의심을 받을 만한 것들에 대해서 차단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오픈을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고 사전투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처 방안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전투표 결과에 철저한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절차의 불투명성이나 잘못된 운영에 대한 원인을 우리는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국민감시단을 추가적으로 배치해서 투명성을 더 강화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운영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자투표 시스템의 검토, 그리고 개표할 때 개표하는 방법에 대해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투표기의 고장이나 온라인 시스템의 해킹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안 강화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에 기존 전자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발생했다고 의심이 된다면 수동 투표를 병행하거나 수동 개표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이 보완되지 않는다면 투표에서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사전투표에서 문제가 심각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철저하게 조사하고 결과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요. 선관위는 이것을 원래는 선거법에 6개월 이내에 오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1년 넘도록 유지하면서 계속 핑계만 대고 오픈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끌고 가다가 나중에 몇 군데 열기는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중간에 벌써 이미 조작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그 결과도 이미 믿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사전투표에서 이 문제들을 예방하고 해결하려면 유권자들이 내가 투표 권리가 있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에 대해서 교육하고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투표 방법이나 투표소의 위치, 그리고 투표 절차, 투표 보관 장소, 그리고 검증하는 방법들, 개표하는 것까지 모두 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발견됐다면 신고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절대 일어날 수 없어 라는 건 없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컴퓨터로 다 해킹도 가능하고 조작도 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정말 의심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어딨어요. 100% 우리가 확신하고 믿을 수 있는 것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수기 검증이나 샘플 검사 등을 통해서 투표가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신속하게 정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동영상이나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해명을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음모론자다. 그냥 그런 종이야. 그런 거 있을 수 있지. 뭐 눌려서 찍혀서 이렇게 될 수 있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주는, 또한 점검을 해주는, 검증을 해주는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국민들의 신뢰감이 회복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투표의 공정성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문제가 있다면 성역일 수 없어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성역일 수 없고 그들이 아무리 철옹성 같은 벽을 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감시하고 검증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관리, 감독하는 주요 기관이기 때문에 선거의 규정, 절차 및 공정성을 관리하고 보장하는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감시하고 조사를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외부의 감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와 어떤 당과 결탁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할 수가 없겠죠. 국회에서도 할 수가 없고 정부에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누가 감시를 하고 어떻게 검증을 해내야 하는 걸까요? 한국의 경우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이라고 하죠. 참여연대, 그리고 언론시민단체,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요. 공정하게 진행이 되었는지 감시하고 부정선거나 불공정한 절차가 발생했을 경우 법적 대응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민단체나 참여연대나 이런 부분들은 또 민주당과 너무나 가까운 단체들이죠. 그래서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언론과 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정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해도 극우 유튜버들이 음모론을 제기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거나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하등의 그런 가치조차 없다라고 이야기를 자꾸 하기 때문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는 정말 수준 이하로 보는, 말도 안 되는 불만을 제기하는 딴지 거는 사람으로 치부를 해버리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무엇인가요? 민주주의는 소수의 의견도 보호받고 확보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이 중요하지만 소수의 의견을 내는 사람들도 매우 중요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쟁이 있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꼭 그 부분을 해결하는 중요한 기관이 필요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감시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각기 다른 역할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국제기구, 시민단체, 언론, 법원 등 다양한 기관이 협력해서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그 부분들이 개정되고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 방법을 바꾼다거나 선거 개표의 방법을 바꾼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서 국회에서도 개정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해서 왈가왈부 말이 많은데요. 저는 처음에 계엄령을 했을 때 뭐야 이거 도대체 뭐 때문에 한 거야? 그냥 갑자기? 왜? 막 이러면서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갑자기 왜 저렇게 말을 할까? 그리고 언어 자체도 너무나 강하게 처단한다, 척결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계엄령을 발동할 때 계엄령을 들으면서, 이러다가 만약에 저게 아무것도 안 되면 역풍을 맞을 텐데, 아니면 탄핵을 또다시 탄핵을 맞이할 텐데 라는 생각, 걱정을 좀 했습니다. 걱정을 하면서 봤는데 저는 잠을 잘 잤어요. 다음날 일어났더니 아니나 다를까 난리가 난 거예요. 몇 시간 만에, 새벽 시간이었으니까 몇 시간 만에 벌써 계엄령을 해제했고 이제는 끝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큰일 났다. 윤 대통령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대체 왜 저랬을까? 갑자기 영화를 보고 막 이랬나?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담화를 듣고 대통령이 왜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계엄령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왜 새벽 시간에 잠깐 동안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계엄령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알게 됐고요. 그것조차도 조금 미심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긴가민가 반반 생각을 가지면서 지켜봤습니다. 대신 응원을 했죠. 그래도 설마 아무것도 없는데 저렇게 하진 않았겠지. 정말 역풍을 맞을 걸 뻔히 알면서 저렇게 하진 않았겠지. 법조인이었고 평생을 법으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자기가 당할 문제들을 뻔히 알고 있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담화를 듣고 나서 정말 울컥울컥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끝까지 믿고 기다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대통령이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국민에게 내가 앞에 나가서 하겠으니 여러분 나를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함께 싸우겠습니다. 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전하는 걸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의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약간 가벼운 그런 이미지 때문에 조금 정치에 대해서 물러나 있었어요. 관심도 요즘 갖지 않았고 한동훈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냥 뭐 잘 되고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국회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고통을 당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이런 성과를 내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이번 계엄령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무언가를 했을 때 그것을 믿고 어느 정도는 기다려줄 줄 아는 국민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많은 대통령들을 지내왔잖아요. 그분들이 정말 자기의 그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대통령들도 있었지만 나라를 진정으로 생각하고 정말 뛰어들어서 목숨 걸고 싸우는 대통령들도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윤 대통령도 그런 사람이었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 큰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래 이런 방법은 좀 잘못되긴 했지만 그래도 목표하는 게 이것이고 명분이 이것이니까 그러면 그것을 믿고 따라가 주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일지 그렇지 않을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것이고 미래를 생각하는 것인지 그리고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국민 참여가 기본으로 되어 있는 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당, 내가 지지하는 사람,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윤석열을 지지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단 지도자가 된 만큼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꼼꼼하게 우리가 살펴보고 이것은 참 잘하고 있구나, 이건 참 못하고 있구나 라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질책하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국민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